유령이 나온다는 휴가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배경음악이 깔리고요. 이 사람은 잔뜩 겁을 먹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방을 살피면서 걸어가요. 곧 어디선가 뭔가 확 튀어나올 것만 같고요. 보는 사람도 심장이 바짝바짝 쫄아드는 것 같죠. 여기까지가 서스펜스예요. 그리고 툭 하고 뭔가 튀어나왔어요. 주인공은 막 달아나기 시작하고요. 유령인지 괴물인지 그 사람을 잡을 듯 계속 따라옵니다. 보는 사람도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흥분을 해요. 여기까지가 스릴이에요. 서스펜스가 너무 길어지면 보는 사람도 슬슬 짜증이 나고요. 스릴이 또 너무 흔하다 보면 아주 피곤해지죠. 그걸 잘 조절하면 공포 영화는 성공을 하는데요. 매사에 완급 조절한다는 게 이게 언제나 힘든 법이에요. 자, 여기는 FM 음악도시고요. 저는 유희열입니다. We are the youth 세상 그때 내겐 truth 내게 미쳤다고 그래 다들 그래 맞아 그래 난 더 미치고 싶어 어렸을 적 내 꿈에 여긴 진정했던 나란지 이제부터 진정한 춤추는 솔직한 해답을 갖자 영웅이란 존재 떠는 없어 바로 이날의 영웅 바로 너였잖아 어렸을 적 내 꿈에 여긴 진정했던 나란지 이제부터 진정한 춤추는 트레이디어 간직했던 내겐 트랙 펀치 간직했던 내겐 트랙 펀치 간직했던 내겐 트랙 펀치 간직했던 내겐 트랙 펀치 세비조차 두렵겠지만 난 좋기만 해더 기대가 돼넌 다시 내게 그때 We are the youth 세상 눈동 내게 shoot 내게 미쳤다고 그래 미친 내 아들의 세상 밝은 미친 세상 어렸을 적 내 꿈에 날 받고 떠났던 가봤지 이제부터 진정한 춤추는 트레이디어 유희열 FM 음악도시 1월 28일 일요일 시작됐습니다. 서태지의 노래 울트라맨이야 들으셨어요. 자, 정말로 보면은 그 공포 영화라든지 모든 영화의 장르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코미디만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는 게 있고 또 멜로가 가져야 될 관습,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의 관습. 요즘에는 관습을 비틀기식의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아니면 관습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뭐 유명한 예로 다찌마와리 같은 경우에는
그 60년대 70년대 그 우리 그 약간의 그 폭력 액션물의 그 영화들을 완전히 관습을 정통을 걷는 바람에 더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관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좀 오래 끌다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매사의 인생이라는 것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뜸들이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뭐랄까요, 어느새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보통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대화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그렇게 돼가는 게 있는데, 왜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오래가는 또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롱컷이 많으면 그 영화는 예술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롱컷처럼 진득하니 오래오래 두고 봐도 안 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마치 꼭 예술 영화로 상을 받는 것처럼 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인간관계에서의 롱컷이 허용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몇이나 있나요? 자, 오늘 유희열의 FM 음악도시 잠시 후에 한창환의 네버엔딩 스토리 한창환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 또 스포츠 만화, 오늘은요 허리케인조, 내일은 조에 대한, 일본에서는 이거는 거의 사회 현상이었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각 대학에서는 뭐 그 운동권 학생들이 이거를 하나의 마치 교본처럼 받아들였던 적도 있었고, 또 허리케인조가 나중에 이렇게 영화 그 만화 내에서 그 죽음을 딱 그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장례식까지 치러졌다 해서 굉장한 뭐 사회적인 이슈가 불었던 만화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죠. 비틀스 소식입니다. 요즘 10대들에게 비틀스 원 앨범이 인기를 모으고 있어 화제입니다. 전 세계 10대들에게도 폭발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앨범은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비틀스 전성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팝에 겨본 비틀스 원, 한마디로 열풍입니다. EMI. 윤상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CD 한 장이 들려 있는데요. 제목이 MBC FM 윤상의 음악사롱. 좋다. 네, 저를 감동시킨 팝과 제3세계 음악들을 모아봤거든요. MBC FM 윤상의 음악사롱. 중요한 것 빠질 뻔했네요. 소니 뮤직. 빵케이크 사세요. 빵케이크 사세요. 그러나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다. 빵이 없어도 맛있잖아. 소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세요. 플래티넘 컬렉션 있어요? 플래티넘 컬렉션 주세요. 휘트니 휴스턴, 토니 브렉스턴, TLC, 어셔. 서두르자. 2001년 팝의 명반 플래티넘 컬렉션. BMG.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요? 물이죠. 물이요, 물. 물론 물이죠. 물 아니에요? 판에 박힌 생각은 이제 그만. 동동여대로 오세요. 새로운 생각이 열립니다. 전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생각해요. 창조적인 여성 전문인을 만듭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야, 해답 어디 있냐? 다 풀었어? 해답이 있어야 풀지. 야, 시험 볼 때도 다 보고 풀래? 신사고 법칙세. 스스로 풀면 정답이 보인다. 신사고와 함께 공부 습관을 바꾸자. 나를 바꾸는 힘. 신사고. 좋은 책.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세상에 내지르는 우리들의 함성. 이제 모두에게 알린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인디파워 2001 록 레코드. 철이 없던 난 수학이 싫었어. 정말 싫었어. 하지만 지금 난 수학이 좋아. 아주 좋아. 왜냐고? 철이 수학이 있잖아. 수능 대비 참고서와 고교 입문 학습서가 새로 나왔어요. 희망의 철이 수학. 도서출판 Maths for You. 신성우의 노래 이연, 잠시 후에 한창환 교수님의 네버엔딩 스토리 시작됩니다.
않는지 혹시 외로워하진 않는지 오늘도 별들에게 물어 내 마음을 달래어보네 혹시 잠시라도 네가 힘에 겨워 쓰러지려 할 때 그때 내게로 와 내가 너의 별이 될 테니 세상 어느 곳에 네가 있다 해도 세상이 모두 널 뒤로 한대도 날 지키는 저 별처럼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세상 어느 곳에 네가 없다 해도 세상을 모두 네가 등진대도 날 지키는 저 별처럼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영원히 세상 어느 곳에 네가 있다 해도 세상이 모두 널 뒤로 한대도 날 지키는 저 별처럼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세상 어느 곳에 네가 없다 해도 세상을 모두 네가 등진대도 날 지키는 저 별처럼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영원히 껍데기만 타다가 꺼져버리는 것처럼 어설픈 젊음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비록 한순간일지언정 눈부실 정도로 새빨갛게 타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엔 하얀 잿가루만 남게 되겠지. 미련 없이 불태웠을 때 남는 건 새하얀 잿가루뿐이야. 야생마 녀석이나 그 카를로스 역시 틀림없이 그랬을 테니까. 그래, 최후의 순간까지 다 불태워버리겠어. 아무런 후회도 없이 말이야. 한창원의 네버엔딩 스토리. 너무 멋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어쩌면 이런 걸 생각을 다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저는 이 앞에 나레이션 이후에 빠라바바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음악이 이렇게 멋지게 들리는 건 처음이네요. 네, 대단합니다. 확실히 2000년 음악도시 연기대상에 빛나시는 한창원 교수님. 아유, 이 앞에 그 읽었던 나레이션이 너무너무 오늘 만화에 그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거기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펀치를 맞고 이제 자기 코너에서 네. 다음 회 공이 울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장면이 있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던 관객석의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네. 자기 혼자만의 목소리만 들리는 순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타보자. 끝까지 타보자. 네. 참. 이런 거 이렇게 오늘 나레이션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또 설레이셨을까. 예. 이거 막 준비하시면서 막, 야 이거 오늘 내가 쫙 이거 하나 하고 또 집에 계시는 그 사랑스러운 부인 이거 어때? 내가 이거 가서 할 건데. 아유. 몇 번 읽어봤어요. 자 오늘은 스포츠 만화 대잔치 허리케인 조. 그렇습니다. 네, 네. 원제 내일의 조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1968년도 작품. 네. 참 오래된 작품이죠. 네네. 다카모리 이사오의 글과 치바 데치야, 네. 대단한 만화가죠. 네네. 그분의 원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 1960년대 여러 글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일본의 60년대 일본 대학생들은 한 손에는 마르크스를, 다른 한 손에는 만화 잡지를 들고 다녔다. 네. 바로 그런 세대죠. 네네. 정치적으로는 전공투로 대표되는 격렬한 학생 운동이 일반화돼 있었고요. 네. 문화적으로는 오사카 지방에서 시작된 극화라는, 그러니까 카믹스죠. 네. 이런 이야기 만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만화가 새롭게 성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바로 데스카 오사무가 일본 전체 청소년들의 희망으로 대되던 시대죠. 네. 그 직후 70대 초반기에는 극화풍의 스포츠 만화가 전성기를 누리는데 바로 그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내일의 조, 허리케인 조가 되겠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이미 70년대 후반에 도전자 허리케인이라는 제목으로 복제돼서 번역돼 나왔고요. 네. 또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서 인기를 모았던 아주 고전이죠. 네네. 주인공이 아주 불우한 소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행방불명이 돼 있고요. 네. 또 나중에는 여러 가지 죄를 지어 소년원에 들어가죠. 네. 그러한 사회 냉대 속에서도 막강한 상대들과 맞서면서 챔피언의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 내일의 조입니다. 네. 이 내일의 조는 거인의 별로 이미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스토리 작가 다카모리 이사오가 치바 데치아라는 아주 명작을 만나서 이룩한 필생의 역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네. 학생 운동은 좌절당하고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던 시기에 결국 일본인들은 피를 보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 이런 격정적인 스포츠에 몰두해 가죠. 특히 그때 당시가 최고의 스포츠 인기 스포츠는 복싱 권투였어요. 예. 네. 깡마른 체구에 네. 악밖에 남아있지 않죠. 네네. 여기서 나오는 조는 뭐 기술이나 현란한 몸돌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카운터 펀치 하나.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카운터라고 그러죠. 네. 맞고 때리는. 예, 적이 필살기를 했을 때 자기도 거기에 상응하는 필살기를 하는 게 크로스 카운터인데 네. 그러려면 맷집이 없으면 버텨내지 못하죠. 음.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가 필살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맞아줘야 그렇죠. 되는. 네. 근데 어떤 상대든지 필살기를 부리기 위해서는 모든 몸이 허점투성이가 됩니다. 주먹 하나에 모든 힘을 다 모으니까 네. 그런 허점을 자신의 새로운 카운터로 부리는 바로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이 조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더 처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에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뒤로 갈수록 아주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내일의 조라는 캐릭터는 처음에 아주 귀엽게 등장해요. 처음에 여관 골목에 들어설 때는 아주 귀엽게 등장하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두렵기까지 한 아주 무서운 캐릭터로 변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풀샷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배경과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그런 풀샷의 꼼꼼한 상황 연출과 또 미장센, 이게 과연 만화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미장센이 지금 보아도 아주 놀라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조를 응원하는 빈민가 사람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이나 우울한 재즈바에서 춤을 추는 여주인공, 그리고 라이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방황하는 조의 모습, 이러한 빛나는 묘사들이 이 만화의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원화가인 치바 데치아는 소녀 만화, 그러니까 순정 만화를 많이 그린 작가입니다. 네. 그 영향으로 작품 전반부 캐릭터는 아주 귀엽고 앳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어둡고 거친 캐릭터로 바뀌어갑니다. 네.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일본 만화계에 아주 태풍처럼 몰아닥친 이런 카믹스 극화의 영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치바 데치아의 캐릭터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들한테 영향을 미쳐서요. 네. 우리나라 순정 만화와 스포츠 만화 작가들한테는 이 내일의 조가 하나의 교범처럼 보여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지금 캐릭터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많이는 아닌데 이상무 선생님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듯하고요. 이항원 예, 선생님도 이양훈 그렇고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음악 한 곡을 듣고 나서 또 얘기를 더 나누도록 네. 하죠. 들국화의 노래, 이 노래도 조의 주제곡처럼 아마 들릴 거예요. 그것만은 내 세상. 예.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넌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MBC FM 바이텔 월드뮤직 동호회 장재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음반이 드디어 나왔네요. 아키라 진보의 스톤 버터플라이. 제겐 또 하나의 애청 음반이 될 것 같습니다. CNN 뮤직 May I speak to Brad Pitt? 야, 많이 늘었는데? もっと頑張らなくちゃ 1억까지? 종로 외대어학원 영어에서 1억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확실히 잡아줍니다. 종로이가 하디스 맞은편 종로 외대어학원 서울 2274의 영어 도서관 5일째 그의 앞에 앉았다.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700-5858로 좋아하는 사람의 벨소리를 바꿔주세요. 벨소리를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700-5858 5858 고마워. 단 한 줄을 읽어도 마음에 힘이 되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듯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맑은 영혼을 위한 책, 내 영혼의 비타민. 문득 손에 잡은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비타민. 소담 출판사. 자, 허리케인 조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1권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도쿄. 동양의 대도시라 불리우는 거대 도시 도쿄. 그 화려한 도쿄의 한 귀퉁이 아주 음침한 구석에 길거리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먼지 더미처럼 혹은 흐르는 강물이 여동을 치며 바위에 부딪힐 때 그 소용돌이에 하나둘씩 떠오르는 온갖 쓰레기처럼 이야기는 그 거리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다. 네. 이러고 시작됩니다. 내일의 조 1968년에 나온 내일의 조는 네. 고아소년 야부키 조가 주인공입니다. 네. 바로 제가 지금 첫 부분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러한 거리를 헤매면서 사회의 바닥으로 침몰하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네. 그때 그를 눈여겨본 것이 바로 그 여왕골목에서 거의 거린처럼 살아가던 단빼이 영감이에요. 왕년의 권투 선수였지만 현직 복싱 체육관 관장인 그는 이 야부키 조의 권투 선수로서의 재능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동네 깡패들하고 막 싸우는 걸 보고서 네. 쟤는 정말 천부적이다. 그리고 선천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바로 내가 젊은 시절에 못다한 꿈을 저 친구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 단빼이 영감의 희망은 그러나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조의 절도 사기로 인해서 결국 소년은 수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네. 소년원 내에서도 말썽을 일삼다가 독방을 전전하는 조는 계속적으로 이 단빼이 영감이 보내오는 편지를 심심해서 그냥 단지 심심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복싱 기술에 관한 거였죠. 달리 할 일이 없던 조는 그 편지를 보고 권투 기술들을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보고 심심하니까. 소년원의 후원자였던 시라키 회장과 그의 손녀 요꼬. 그래서 요꼬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네. 이 손녀 요꼬는 소년원 내의 싸움을 없애고 이 그 막 끓어오르는 열정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의 힘을 스포츠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소년원 내에 복싱 시합을 수시로 개최하게 됩니다. 네. 결국 조는 그 편지를 통해서 습득했던 기술을 실전을 통해서 다 시험해 본다는 거죠. 점점 실력을 키워가고 결국 출감해서 단빼이 영감과 다시 연계해서 간신히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천성적으로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결국은 깡패 복서로 화제를 뿌리게 되는데 소년원 시절부터 숙명적인 라이벌이었던 니시키를 목표로 조는 매진하고 시합과 시합을 거치면서 복서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네. 결국 조는 리시키와의 경기에 모든 걸 걸고 리시키 역시 조의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네. 결국 그 게임에서 조는 패하고 리시키는 죽게 됩니다. 죽은 리시키의 유지를 이은 듯 조는 펀치 드렁크에 빠져서 걷기조차 힘든 상태에서도 네. 세계 챔피언인 호세 멘도사에게 도전하고 결국 섬뜩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싸운 뒤에 링 위에서 죽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일의 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게 총 몇 권짜리죠? 20권으로 완결돼 있습니다. 20권. 예. 네. 98년도에 다시 국내 출판사에서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요. 네. 이제 아주 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펀치 드렁크라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권투 선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권투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도 많이 맞아서 평상시에는 생활이 거동이 막 불편할 정도로. 예, 그렇게
자기가 의지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네, 네. 그런 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알리도 바로 그런 병부터 시작돼서 현재 그렇죠. 병까지 갔고 네.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저번에 미국 올림픽에서도 알리가 마지막 그 성화 주자였었죠. 네네. 그런 불편한 사람을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뭐 이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네. 바로 그러한 복싱 아주 위험한 경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잘 이름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복서가 끝까지 복싱 그 챔피언전에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링 위에서 죽었던 김덕구 그죠? 예. 바로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맨시니라는 선수와 그렇죠. 분분 맨시니한테. 근데 이 관객들은 끝까지 가길 바래요. 예.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김 선수도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는 일념으로 올라오기 전부터 그랬다잖아요. 링 위에서 죽겠다. 네. 근데 결국 링에서 정말 죽었죠. 네. 그 정도로 목숨을 건 다른 스포츠는 찾아보기 힘든 목숨을 건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복싱입니다. 이 권투가 다른 것들은 그 뭐랄까요? 이게 진짜로 보면은 아주 오래된 스포츠잖아요. 가장 오래된 스포츠, 뭐 레슬링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그런 건데 다른 경기는 생명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인돼 있어서 진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네. 우리들은 밑에서 막 박수를 치고 보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는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으면은. 아니 복싱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도 많습니다. 예. 예, 원래 북한도 뭐 복싱을 안 한다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만화책 원작과 TV 시리즈는 또 조금씩 다릅니다. 네. 아주 다르고요. 네. 몇몇의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내일의 조를 평가한 그 네티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국내 방송사에서 이 도전자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으로 내일의 조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주인공을 한국인으로 설정을 했대요. 원래 일본 만화였지만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상대가 한국 사람이었대요. 원래 그 애니메이션에서 바로 그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이 당시 한국 복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네, 그 당시 맞아요. 그래서 네. 동양권에서 일본 선수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수가 누구냐? 한국 선수를 상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을 이미 우리는 한국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선수도 한국 사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갗이 좀 어둡게 나와서 네. 동남아시아인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방해했던 시기가 있었대요. 예. 근데 한참 그게 재밌어서 이제 마지막 회까지 갈 즈음에 네. 한일전 축구에서 우리가 졌대요. 그래서 반일 감정이 극도로 달아올라서 네. 결국에는 이 도전자 허리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종결편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정지됐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또 감독은 틀리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애니메이션과 포함해서 출판 만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분석을 네네. 왜 이게 복싱으로서 만화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네. 오랜만에 왜로 한번 오랜만에 다시 왜 시리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패닉의 노래 듣죠. 달팽이.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모두 어딘가로 차를 가오는데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 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부르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겐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왜? 예. 왜일까요? 자, 복싱이라는 게 왜 이런 주제에 가장 어울릴까요? 네. 첫 번째, 가장 본능적인 스포츠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포츠와 달리 선천적인 재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네.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선천성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가 복싱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선천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계급성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갖춰진, 여기서도 나와요, 갖춰진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갖춰진 울 안에서 싸우는 투쟁, 싸움, 그렇기 때문에 저항성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복싱은, 특히 네일의조는 사회에 대한 저항, 어떻게 보면 자본에 대한 저항인데요. 참 웃긴 건 그게 또 자본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쇼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최후의 합법적인 저항이 복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항상 요즘의 그 현대 사회의 추세가, 최근에 나오는 뮤지션들도 보면은 이 자본 사회, 지금 현대 사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음악들이 더 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지 그렇죠. 않나요? 그게 바로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네들의 무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포스트 모던한 이야기. 예, 맞아요. 예. 네. 세 번째는 가장 육체적인 자본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몸을 이용한 쇼 비즈니스. 복싱을 어떻게 본다면 또 엔터테인먼트다. 네. 어떤 헤비급 챔피언이 귀를 물어 뜯었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네. 그게 가장 적극적인 몸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쇼가 복싱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싸움이 복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번째는 목숨을 건 운명의 한판. 그래서 가장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스포츠가 복싱이다. 네. 다른 것 필요 없이 한 판으로 그냥 챔피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것처럼 리그전, 토너먼트, 뭐 아마추어 복싱 그렇습니다만은 프로는 그런 거 없이 네. 단 한 편으로 승부가 납니다. 인생이 그냥 뒤바뀌죠. 그렇죠. 네네. 바로 그러한 운명적인 감동 그런 걸 주는 영화들이 럭키가 있고요. 네. 제가 이 작품을 이 만화를 보면서 느낀 건 역시 로키랑 너무너무 흡사하다. 마지막 20권째도 챔피언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싸워냅니다. 네. 하지만 이기진 못하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로키 또 챔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크로스 카운터를 서로 교차하는 장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마지막 장면을 연장시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만화에서 나오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크로스 카운터, 상대방의 회심의 일격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되받아치는 공격 방식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계 챔피언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콕스크류라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콕스크류. 팔을 뻗음과 동시에 스크류와 같이 회전시키면서 후벼 파는 고도의 타법. 이게 콕스크류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치기는 별로 잽처럼 약하게 보이지만 맞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후비니까. 예, 예. 후벼 판다고 나옵니다. 예. 여섯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이 복싱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 이외에 한 명밖에 없고 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복싱이다.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인공을 상대한 마지막 세계 챔피언은요. 갈수록 이 멘도사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은 죽었다. 내가 알았던 존은 저렇게 첫 1회부터 막 무식하게 덤벼들어요. 황소처럼. 저렇게 머리를 못 쓰진 않는다. 그렇게 처음에는 얕봅니다. 네. 근데 갈수록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다운돼도 계속 일어나는 조를 보면서 멘도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무섭다. 저 사람은 과연 자기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인가.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고향에 가면 자기를 반길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저 친구는 도대체 누굴 믿고 저렇게 복싱을 하는 것인가. 나중에는 떨죠. 자신의 코너에서 부르르 떠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네. 결국 존은 그러한 처음에 얕바다가 호세 멘도사가 나중에 자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복싱의 가장 큰 힘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팀워크가 아닌 스스로의 재능이 승부수로 나타나는 건데 네. 즉 맷집이나 기술, 운도 따라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복싱의 잔잔한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복싱 만화나 복싱 영화에 빠지지 않는 게 애정입니다. 네. 여인이 등장하면 갑자기 초능력이 발휘되죠. 틀어질 듯 하면서 그렇죠. 갑자기 보면 다시 함께입니다. 예.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요코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끝까지 얘기하죠.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15회를 다 끝나고 나서 이 존은 그 판정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썼던 멕시코제 글러브를 요코에게 남기면서 죽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운명적인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20권에 나왔던 명대사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네. 내일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20권에 페이지가 안 보이네요. 첫 부분에 너무너무 그 조가 계속 그 다운을 당하면서 공격을 당합니다. 초반에요.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설자가 호세가 별로 움직이질 않고 있군요. 저거야말로 파이팅 머신의 진수입니다. 저것 보세요. 검도에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호세 멘도사는 아까부터 조의 펀치를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피하고 있어요. 근소하게라도 피하기만 한다면 방어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보통의 선수들에겐 불가능한 몸을 크게 뒤로 젖히면서 피하는 건데요. 검도에서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한 자는 근소한 차이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반격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유리한 체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호세가 바로 그 달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피하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피하면서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다는 거죠. 네. 이런 장면의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중반 이후 계속 호세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전에 호세가 썼던 방식이 있어요. 마치 관객에게 터프한 척 보이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의 두 어깨를 자기 손으로 딱
딱 잡는 거예요. 혼쭐 하다 갑자기. 음. 그러면 자기는 뭐죠? 이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무방비 상태 된 거죠. 예. 자기는 난 너 안 때리겠다. 어. 너 한번 마음대로 때려봐라. 예. 그럼 상대방의 어깨를 딱 쥐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연출합니다. 조가. 호세 멘도사 어깨를 툭 잡고 예. 때려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에게 양 어깨를 힘껏 잡히면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해 펀치를 날려도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걸 말이야. 이런 거라면 너가 더 잘 알 텐데. 야. 터프하다는 걸 보란 듯이 내게 과시하는 게 너 녀석의 가장 큰 약점이었지. 그것도 일부러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말이야. 예. 우선 꼭 필요해지면 방어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서 펀치에 약한 복서는 방어 테크닉에 모든 걸 걸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멘도사는 펀치에 약하기 때문에 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어에 너를 건다는 거다. 시합 중에 말들 많네요. 그러면서 계속 때리다가 예. 결국은 다운을 당하죠. 예. 다운을 당하니까 조가 중립콘에서 이렇게 혼자 얘기합니다. 한 번 심한 쇼크를 받으면 무너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고 이제 멘도사를 칭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이 아주 전설적인 대사입니다. 정밀한 기계일수록 충격에 약한 것과 같은 이치지. 야, 참나.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모두에서 했던 네.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15회 가까이 가면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이거 타월을 던진다고 그러죠. 네. 기권패. 네. 하려고 계속 그 담배 영감이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음. 담배 영감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 아직 타다 남은 게 있어. 이 가슴 속에 말이야. 부탁이야 영감. 부탁이야. 새하얀 재가 될 때까지 하도록 내버려둬.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러고 링에 나갑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 그 주제와 연결되는 거의 마지막 대사라고 볼 예. 수가 있어요. 보통 아무 말도 하지만은 연인들 사이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선 또 어울리네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데. 네. 자, 노래 한 곡을 듣죠. 어브 프로젝트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풍선껌. 넌 그냥 뱉었지 날 위한
참 이 만화를 보다 보면은 이 허리케인조 특히 갖가지 기술들이 다 나오네요. 네. 예, 만화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답자 발표해 주시죠. 예, 네. 그 치바테츠야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한 내일의 조 2.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조는 만족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고 링 위에서 그대로 눈을 감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네. 바로 이런 TV 시리즈를 만든 감독이 데자키 오사무 감독이죠. 네. 1960년대부터 주로 TV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뛰어난 연출력을 발휘해온 데자키 오사무는 미야자키 하야오나, 다카하타 이사오 같은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TV 애니메이션이라는 제약이 심한 장르에서 그의 전매 특혜가 된 바로 하모니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감독이다. 이렇게 네. 평가됩니다. 네. 뭐 집 없는 아이나 보물섬 이런 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에이스를 노려라,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작품들은 후배 감독들에게 하나의 연구 대상을 넘어서 존경의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러프 스케치가 등장하면서 강한 그 비트의 음악이 들리는 이런 네. 게 이제 하모니 기법인데 바로 이걸 데자키 오사무가 한 이후로 많은 감독들이 다양한 작품을 사고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최근에 슬램덩크까지도 네. 이런 하모니 기법이 등장하고 있죠. 네. 정답자는 본래 00시 50분 30초에 들어오신 장성은 씨가 하모니 기법 아닌가요? 그러고 정답을 맞추셨는데 네. 워낙 많이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2등한테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00시 53분 15초에 들어오신 부산 수영구 망미 1동의 장원석 씨가 네. 정답자가 되겠습니다. 이분께는요 편안한 스타일의 마일스톤 가방 대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퀴즈입니다. 네. 이번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오, 다음 있는. 주는 네. 모리스의 신지 원작의 키쿠타 히로유키가 그림을 그린 플라이 하이가 다음 주 작품입니다. 네. 체조 만화죠. 네. 근데 이 플라이 하이는 아주 재밌는 게 이 원작을 쓰던 모리스의 신지가 국가대표 출신 선수예요. 게다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스토리 작가를 맡아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었죠. 이 작가 모리스의 신지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종목은 무엇일까요? 철봉입니다. 아, 네. 예, 예. 철봉에서 금메달을 따고 네. 도마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네. 이 문제를 내기에는 좀 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답을 말씀드렸고요. 교직계인 몸담으신 분으로서는 좀 내기가 조금 심한 문제였네요. 네네. 그래서 네. 조금 낮은 문제로 그렇다면 이 철봉 금메달과 도마 은메달을 딴 올림픽은 몇 년도 어디 올림픽일까요? 야, 이 문제는 교직에 어울려요. 이번 주 퀴즈가 되겠습니다. 코마네치와 함께 활동하던 그 시대인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숨소리도 기억합니다. 개설이. 나는 지금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설인을 향한 연가 리얼토의 세로 나이트 온 어리스 원어뮤직. 어머니, 라면이 빨개 보여요. 안경 벗어. 계속 빨개 보여요. 처음 봤다. 빨간 면발. 면발의 고추양념, 면이 빨간 빨개면, 맛도 빨개요. 얼큰한 오뚜기 빨개면. 엄마, 고추가 라면 맛을 살렸어요. 우리가 땀 흘리는 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면 큰 사발. 따끈한 국물. 그래, 큰 사발 먹고 큰 사람 되자. 신라면 큰 사발. 야, 끝났다. 빨리 집에 가봐야지. 가긴 어딜 가. 오늘 동아리 모임 있잖아. 오늘 초고속 인터넷 나는 ADSL 깔거든. 아파트 통신실까지 광통신으로 오는 나는 ADSL? 정말 좋겠다. 이제 다 보기 어려울걸? 나는 ADSL인지 확인하고 깔자고요. 가입 및 신청은 국번 없이 106 www.hanu래.com. 미안해요. 행복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 조트리오 리얼 라이프 한국에는 동대문, 남대문, 유럽에선 파리, 밀라노가 유명한 21세기 유망 산업. 정답, 패션. 강남 신사동의 패션 직업 전문 학교로. 정답, 서울모드. 어떻게 알았지? 패션의 꿈도 키워지고 학점은행제 지정 운영학교로 대학 편입학 기회를 만들 수도 있거든. 서울 모드 문의 전화 서울 516-5550.
야, 너 1,500자 받아봤니? 어머머, 너 팸레터 있구나. 1,500자 문자통신. 요게 팸레터 아니냐? 야, 내 핸드폰 좀 봐봐. 어허, 핸드폰은 좀 빠져라. 야, 이메일도 주고받는다며? 한 달에 12,000원으로 다 돼. 1,500자 문자통신 팸레터 서울이동통신. 주니퍼의 노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저는 잠시 후 3부 야밤의 음악 감상실 준비하고 있죠. 이 좁은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홀로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니. 못다한 사랑은 잠시 가슴에 묻어둬. 머지않아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내일이 오면 그 고운 눈빛도 추억으로 남을 테지만 아무 걱정 마. 이별 없는 다음 세상에 네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하늘 끝에서 MBC FM 유니버설 뮤직 정석진입니다. 입사한 후 FM 음악 도시. I did it again. I made you believe we're more than just friends. Oh baby, it might seem like a crush, but it doesn't mean that I'm serious. 'Cause to lose all my senses, that is just so typically me. Oh baby, baby, I did it again.
know, there's something I want you to have. Oh, it's beautiful. But wait a minute, isn't this? Yeah, yes it is. But I thought the old lady dropped it into the ocean in the end. Well, baby, I went down and got it for you. Oh, you shouldn't have. FM 음악도시 3부 시작됐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서 김 FM 음악도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뭐 연주가 엄청나게 뛰어난 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내 내한 공연도 했었고요. FM 음악 도시 3부 시작됐습니다. 드림 시어터의 Another Day였어요. 뭐 이 팀의 연주를 저도 이렇게 공연 때 봤는데 특히 이 베이시스트가 우리 연주인이어서 존 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뭐 엄청난 뭐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봐야지 좀 더 진가가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 앨범과 똑같이 연주를 해요. 보통 앨범은 수없이 많이 연습을 하고 틀린 걸 계속 수정을 하는데 이 라이브에서 똑같이 연주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뭐 얼마만큼 연주들을 잘하면 이 음반과 똑같이 연주를 하는지 뭐 하나 대단한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꾸며주시는 야밤의 음악 감상실 두 분의 사연과 또 두 분께서 꾸며주신 음악들, 한 분은요 또 특이하게도 본인이 추천하신 곡을 직접 CD로 구워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카드에서 라일락 향기가 솔솔. 삼성 GME 향기 카드 탄생. GME 카드가 12개 신문사 2000년 하반기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어요. 삼성 GME 카드. 수학 선생님도 꼬인 인생은 못 보신다. 국어 선생님도 시처럼 사는 것 같진 않다. 영어 선생님은 오키도키가 일본어라고 하신다. 우린 선생님 거 안 써요. 대한 펄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요즘 계속 흥분 긴장으로 인한 수면 장애. 같이 가지? 생각 없어. 정신적 피로로 인한 무기력에 갇혀 있습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수면 장애 무기력 탈출 스마 약품. 키스 한 번만으로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29살 겨울. 이 키스는 센 걸까? 달콤한 걸까?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소설 29세 크리스마스, 도서출판 리드북. 이제 새로운 팝스타가 탄생합니다. 보이존 웨스트라이프의 매니저가 발굴해낸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 팝댄스 사만사 문바. 17살의 귀여운 얼굴, 아름다운 갈색 피부, 펀치한 키의 주인공 사만사 문바가 들려주는 초콜릿빛 노래 까따 Universal Music. 마취박스 블랙박스 뭘 맞추나요? 내 수준에 컴퓨터 진단평가, 학교 진도에도 고교별 진도 맞춤, 수능 맞춤은 기본, 수능 출제 족보, 내신까지 컵. 쪽집게 중간 기말, 인터넷 영상 과외로 한 번 더. 흔들리지 않는 학습 전략 1001 블랙박스 제대로 맞춰주네. 안녕하세요, 음악도시 시민 여러분. 저에게 많이 일이 있었던 1년 동안의 이야기에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글의 주인공인 여비, 그리고 영애, 그리고 끝까지 남아준 경이고 비상홍 식구, 문영희, 신영이, 주한 이등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아깝지 않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밤의 음악 감상실, 이현석 씨께서 꾸며주셨습니다. 1년간의 음악 생활, 본인의 이런 지금까지의 음악 생활을 쭉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뮤지션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남 창원시 신월동에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창원에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곧 고3이 되죠. 작년 한 해 동안의 생활은 저에게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에게 용기, 사랑, 그리고 엽기라는 세 단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전 이제까지의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기, 사랑, 엽기 세 단어로 세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용기편. 2000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친구가 학교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악기를 다루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전부터 하고 싶었던 베이스를 만지게 됐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스쿨밴드에서 제일 만만하게 시키는 건 보컬이에요. 사실 뭐 이것도 할 거 없고 저것도 할 거 없으면 또 노래해.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지금은 노래하는 그 싱어가 가장 큰 인기를 얻지만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스쿨 밴드에서는 무조건 연주를 하고 싶어해요, 다들. 그 다음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팀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베이스, 드럼을 이제 한 명 뽑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할 일 없는 친구를 보통 베이스를 시켜요. 네. 베이스가 처음에 쉽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대로 연주하려면 또 베이스만큼 어려운 악기가 없죠. 공연을 하는 팀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배우는 팀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2학기가 시작됐다. 내가 있었던 팀은 그 밴드의 3팀이라는 곳이었는데 참 특이하죠. 아라비아 숫자 세 번째 팀, 그러니까 세 번째 팀이 있나 봐요. 이렇게 뭐 1팀, 2팀, 3팀, 4팀 모두 4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컬 겸 기타, 그리고 베이스를 맡은 나, 그리고 드럼, 세컨 기타와 보컬을 같이 하는 친구 말고는 거의 초보였다. 그런 우리에게 처음으로 넘겨진 곡은 레디오헤드의 크립이었다. 연습실이 반지하라 그리 더운 곳도 아니었는데 연습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진땀을 흘렸다. 2주일 동안의 연습 기간을 지나 1팀과 2팀 앞에서 오디션을 보던 날, 1팀, 2팀이 선배팀이군요. 그래서 3팀인가 봐요. 그러면 팀 소개할 때 그렇게 하나? 축제 때. 자, 소개합니다. 3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나는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했다. 나 때문에 한 번 틀렸을 때 너무나 미안했지만 결국 우린 합격했다. 그때부터 좀 용기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래서 용기 편이었어요. 자, 레디오헤드의 노래 들어볼까요? 크립.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wanna have control. I want a perfect body. I want a perfect soul. I want you to notice when I'm not around. So fucking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you want,
so fucking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belong here.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스쿨 밴드 때 카피곡이 제일 쉬운 곡이 그 곡을 가지고 나오면 이제 그 팀은 한 3팀 정도 되는 실력인 거예요. 뭐였냐면 그 Breaking the Law, Breaking the Law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처음에 기타가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하면 드럼이 팡팡팡팡팡팡 시작이 되는 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초보의 곡이었고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라우드니스 그리고 또 오지 오스본, 뭐 UFO 그런 팀들의 노래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는 한창 헤비메탈의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고 최고 고수가 있는 팀들은 노래를 안 불러요. 솔로곡만 해요. 그래서 뭐 메시아 윌컴 어게인, 파리지앙 워커웨이 같은 걸 연주했다. 그러면 이제 그 팀은 잘하는 팀이었고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했던 곡이 있었는데 제대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한 곡은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라는 곡이랑 또 한 곡은 레드 제플린의 그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는 두 곡은 너무나 명곡이어서 많은 친구들이 카피를 하긴 했었는데 그 카피할 때 첫 부분만 똑같아요. 항상 띵띵띵띵띵띵 그 부분은 똑같이 치는데 중간에 이제 기타 솔로 나오는 자리는 그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뭐 따라따라따라따라 딱 그래 연음을 쳐야 되는데 에베레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픈 기타 연주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당시 기타였어요. 네. 두 번째 사랑편. 그러던 중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우리 팀 멤버 중 2명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며 연습을 빠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팀 멤버들도 거의 빠져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팀의 베이스가 우리 팀으로 와 기타를 맡게 되었으며 그리고 1팀에서 기타를 치던 내 친한 친구인 강모군이 드럼 세션을 맡게 돼 다시 팀이 이루어졌다. 11월 축제 때 라이브 하우스를 목표로 연습을 시작했다. 너바나의 스매시 라이크 틴 스피릿, 림프 비즈킷의 테이크 어 룩 어라운드, 서태지의 테이크 5 그리고 2부의 러버 끝으로 그리고 내가 우겨서 넣은 레파토리 불러의 송투까지. 하지만 연습 과정에서 또 곡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우리 팀의 리더와 많이 싸웠다. 벌써 싸워요? 음악적 견해 차이로.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 펑크에 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팀에서 내가 원하던 펑크는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구성된 이 팀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난 베이스 세션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보컬을 맡은 1학년 여학생이 너무 좋았다. 내가 워낙 내성적이라 고백을 하진 못하고 그저 기쁘게 연습실도 자주 가고 이 팀의 세션이라기보다는 정식 멤버처럼 열심히 했다. 신청곡 그녀가 좋아하는 G.O.D의 네가 필요해. 가지마 제발 왜 날 떠나려고 해 나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왜날 떠나려고 해 나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그댄 헤어지자고 말을 하네 그러면서 내 앞에서 돌아서고 있네 그대 모습이 조금씩 멀어져가네 그 모습 흐려지네 조금씩 번져가네 왜 내가 그대를 떠나가게 한 건지 곁에 있을 때 잘하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뒤늦게 이제는 잘할게 하며 그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곁에 있는 건 그게 무엇이건 언제나 곁에 있기에 떠나기 전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아 마음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 언제나 네 생각은 왜 소홀해지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그러다 이렇게 후회하는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필요해 아무리 말을 해 봐도 그대는 내 말 들으려고 하네 그대 없이는 나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그대 없이 살아가야 해 나를 용서 못해 그래 이해해 나도 내 자신을 도저히 용서 못해 하지만 어떡해 난 네가 필요해 제발 지나간 추억들을 생각해 그대는 나를 다시 용서하면 되지 다시 예전과 하나 다른 바가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를 믿어줘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놓치고 싶지 않아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늘아 제발 날 좀 도와줘 나는 막을 수가 없다고 아직도 네가 필요해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떠날 땐 보내줘야 한다고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짐을 하고 또 해보지만 난 이렇게라도 그대 동정심에라도 그대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왜 날 떠나려고 해 난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날 떠나려고 해 난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떠나려고 해 난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시 한번 제발 생각해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보내야 한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세 번째 엽기편. 그리고 축제 라이브 하우스가 다가오기 직전 우리 반 장기자랑 팀에 끼어 베이스로 먼저 나가게 됐다. 뭐 이렇게 여러 번 나가요? 막 이 팀에 갔다가 장기자랑 팀에 꼈다가 그때 난 펑크에 빠지면서 감성이 조금 엽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터라 친구들과 뭔가 달라 보이고 싶어서 앞머리를 일자로 잘랐다. 내가 원래 일자 앞머리를 좋아한다. 참고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도 일자 앞머리였다. 베이스 스트랩에 이름표 34개를 달아서 공연에 나갔다. 스트랩 베이스 이렇게 매는 끈, 그 얘기하는 거죠. 지니의 뭐야 이건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리에서 뛰었다. 친구들이 쓰러지는 게 보였다. 내가 생각해도 엽기적이었다. 그날부터 나에겐 엽기란 단어가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축제 라이브 하우스를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세션으로 들어간 이 팀의 공연을 했다. 그땐 오바도 안 하고 내 사랑 보컬만 쭉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팀 3팀의 공연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다. 오바 많이 했다. 송투 할 때 우후 하는 부분에서 막 날아다녔다. 누워서도 연주하고 준비해놨던 과자도 먹어가면서 연주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 앞에 가서 머리도 흔들고 그렇게 용기가 없고 수줍기만 하던 나에게 그런 짓을 하게 만든 공연이 끝나고 11월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12월 귀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밴드를 못하게 되었다. 너무 짧은 음악 인생이네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할까봐 이른감이 있지만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그렇게 나의 2000년이 지났다.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인데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한 해가 끝이 좀 슬프게 끝나네요. 그쵸? 블러의 노래 들어볼까요? 송투.
꿈꾸는 도시를 그려봅니다. FM 음악도시.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간이 하는 걱정의 4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3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관한 것이래요. 나머지 30% 중에서 18%는 걱정으로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8%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4%만이 걱정다운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4%도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걱정이라는 건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저처럼 늘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에겐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하지만 어쩐지 노력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는 유 시장님과 음도 시민 모두 걱정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두 번째 야밤의 음악 감상실입니다. 예, 이분께서는 직접 우편으로 원고와 함께 또 본인께서 추천해 주신 곡들을 직접 CD로 구워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나에게 온 선물인가?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들어야지 하고 우이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야밤용이더라고요. 예, 반납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야밤의 음악 감상실. 정말 음도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강채련 씨 뉴땅고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죠. 새벽 2시 유 시장의 익숙한 인사와 함께 음도가 문을 닫고 나면 갑자기 너무 심심해진다. 많이 피곤하거나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하는 불행한 새벽이 아니라면 그냥 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심심하고 약간은 졸리운 시간에는 컴퓨터로 일기를 쓰거나 음악도시 인터넷방을 뒤적거리는 등 이것저것 생각나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음악들을 듣는다. 늘 음악도시에서 유 시장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음악들을 잘 들었으니 오늘은 내가 정말 유 시장과 시민들과 함께 듣고 싶은 그 새벽의 곡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특별한 글재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할 재주는 없지만 구하기 쉽지 않은 곡들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보려 하니 예쁘게 봐주시길. 첫 번째, 사카모토 류이치의 황토고원. 사실 이 곡을 듣기 전에는 사카모토는 나에게 그다지 흥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 윤상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엔딩곡으로 흐르던 황토고원 때문에 그날 새벽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다. 특히 오늘 들을 곡은 1986년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메디아반 라이브 앨범의 라이브 버전인데 사카모토의 연주 시작에 맞춰 함께 박수를 치는 청중들의 느낌이 그대로 실려오는 듯해서 나는 이 라이브 버전을 참 좋아한다. 사카모토가 즐겨 사용하는 미디 피아노로 연주하는 듯 건반 떨어지는 소리가 무척이나 독특하다. 언젠가 이 곡을 연주하는 사카모토 리듬에 맞춰 그들처럼 박수를 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사카모토 류이치의 노래 황토고원 들어보죠.
참 멋있네요. 네, 사카모토 루이치의 황토고원 연주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칼로스 브라운의 투어. 이번엔 음악도시에서 윤상이달 통해서 이 곡을 들으려고 여러 번 신청했지만 냉정한 윤상 씨가 끝내 외면하신지라 결국 야밤의 음악 감상실을 택하게 만든 문제의 그 곡이다. 칼로스 브라운은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는 뮤지션 중 하나로 마리사 몬치, 다니엘라 메르쿠리 등의 앨범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다. 윤상 씨의 이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학습을 하셨었나 봐요. 네. 한때 박창님의 게스트 코너에서 BGM으로 쓰였던 곡인데 아프로 리듬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아프로 리듬은 아프리칸, 네, 그런 지금 리듬이 그러니까 조금 아프로 리듬 하면은요 어떤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삼바랑도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조금 더 원시적이고 보통 폴리리듬이라 그래요. 폴리리듬이 뭐냐면은 그 삼바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인데 리듬이 한 가지만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지금 팝 음악에서 쓰이는 것 같처럼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 개념이 아니고 8비트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16비트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32비트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한데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통 아프리카나 삼바의 딱 그 전형이 그거잖아요. 타악기를 여러 명이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신나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막 너무 복잡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뭐 단순하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연주를 하면은 그게 다 같이 섞이다 보면 리듬의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들 귀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리듬의 향연이고 뭔가 쫙 달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런 리듬을 보고 이제 보통 폴리 리듬, 이렇게 다양한 리듬이 섞여 있다. 그게 아프로 리듬과 삼바 리듬에 있어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리듬의 한 형태입니다. 팝 음악은 칙칙딱 칙칙칙딱 이렇게 리듬이 한 가지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다른 악기들이 막 또 멋지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리듬이 다양하게 들리겠죠. 이 앨범 자켓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그는 브라질의 무당 같기도 하고 양철통을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파리 인간의 안경을 즐겨 쓰는 굉장한 인물인 듯 싶다. 유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참고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다. 칼로스 브라운의 노래 들어볼게요. 투어. 마지막 곡을 고민하느라 어제도 새벽 5시가 넘어서 잠들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5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곡은 김범수의 해피엔드. 오래전에 나온 앨범인지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미국에서 역수입한 앨범이다. 이거 진짜 귀한 거다. 약속의 김범수가 아닌 페이퍼모드에서 베이스를 치던 그 김범수의 앨범으로 애시드 재즈라는 94년 당시 한국에선 생소하던 장르를 다는 멋진 앨범이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베이스 소리가 선명한 이 곡을 더 좋아한다. 곧 아폴로라는 팀으로 다시 앨범을 내신다는 김범수 씨의 해피엔드. 이제 오늘의 선곡은 끝났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학생이란 신분 대신 직장인이란 신분이 되고 나면 음악도시가 끝난 후에 그 새벽의 여유가 굉장히 그리워질 것 같다. 하지만 음악도시와 우리의 유시장은 늘 그대로겠지. 주변에 많은 것들이 떠나고 변하겠지만 늘 같은 자리에 음악도시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예, 감사합니다. 채련씨. 직장인 이제 되시나봐요. 새벽의 여유 요때가 좋을 때죠. 네, 자 마지막 곡 들어보죠. 김범수의 해피엔드. 여기까지
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야밤의 음악 감상실 꾸며주신 이현석 군에게는요, 편안한 스타일의 마일스톤 가방, 그리고요 아이오뮤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악도시 CD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죠. 두 번째 꾸며주셨습니다. 강채련 씨께는요, 일요신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션 매거진 앙앙 1년 구독권과 음악도시 CD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세계로 통하는 문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육부 국제전문 실물인력 양성대학 지정,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대학 지정, 수능 성적 전국 상위 25% 이내, 최초 합격자 500등까지 해외 언어 연수 특전 부여. 세계로 향한 야망,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준비하십시오. 부산 외국어대학교. 다우씨 자동차 보험도 맞춤 보험이 있대. 그럼 LG화재 퍼스트 클래스 자동차 보험 보상 내용이 20가지도 넘지.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콕콕 찍어서 들면 되겠네. 콕콕 찍어 벌써 들었지. LG화재 퍼스트 클래스 자동차 보험, 디지털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보험회사 LG화재. 매일 아침 나의 노래로 널 깨워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너에게 내 오사이오를 보낸다. 로맨틱 오사이오. 넌 자명종으로 눈을 뜨니? 우리 경제의 대동맥 화물운송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 나라 화물운송을 책임져온 모든 차주, 화주 주선사분들께 SK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의 든든한 동반자 SK네트워크. 문의 전화 1588-0782. 그것조차 힘들면 항상 부족하다 여기던 나를 그녀 대신 데려가줘요. 저 하늘 어디서든 지켜
그대 곁에 쉬게 해줘요 기다려요 함께 할게요 정일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혼의 서약 들으셨어요. 자, 음악도시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1월이 다 갔어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월이 오고 2월 지나면 다시 또 입학,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내일 새로운 주에 다시 또 나타나도록 하지요. 김광진의 눈이 와요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나타납니다. 행복하세요. 그녀가 보여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요 내리는 눈 속에 그녀가 웃어요 나도 따라 웃어요 내리는 눈 속에 그녀가 웃어요 나도 따라 웃어요 따라 걷던 그 거리 하얀 거리마다 난 꽃처럼 그녀가 빛나죠 눈이 와요 그녀를 보냈죠 그 모습이 여전히